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분수식과 분수식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수식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분수식의 정의는 A와 B가 다항식이고 B가 0이 아닐 때 B분의 A 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식을 이제 분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B가 상수가 되면은 이것은 이제 다항식이 되고요.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이것을 이제 분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x분의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x 플러스 1분의 1, x 2x 마이너스 뭐 3분의 그 다음에 x 뭐 플러스 1 이런 식들이죠. 이런 식들이 전부 이제 분수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아랫부분이 3분의 뭐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분수식이 아니라 이건 이제 다항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3분의 1에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수에 대해서도 분수 유리수는 이와 같이 a, b가 있을 때 b가 0이 아닐 때 이런 꼴의 수를 이제 유리수라고 얘기했죠. 유리수. 자, 그런데 분수가 되려면 분수는 여기에서 b가 1이 아니어야 되죠. 1이 아닌 수가 되면 분수가 되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 예를 들어 1분의 3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정수가 되어버리죠. 분수가 안 되죠. 이와 같이 분모가 1이 아닌 그러한 정수로 된 0이 아니고 1이 아닌 그런 정수로 된 그러한 수를 이제 분수라고 얘기하듯이 분수식도 마찬가지로 분자와 분모에 전부 어떤 다항식이 들어간 상수가 아닌 다항식이 들어간 그러한 식을 분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수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앞 강의에서 배웠죠. 그것을 잘 상기하면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상기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수식의 성질인데요. 분자와 분모의 같은 식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역시 성립한다. 이것이 분수식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단 이제 0으로 나누면 안 되죠. 0으로 나누면 식이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한대라고 표현하죠. 계속 증가하는 상태요. 자, 먼저 첫 번째 성질을 보면 이와 같이 분수식이 있을 때 분모, 분자에 각각 같은 식을 곱해도 성립하죠. 이거 똑같이 분수와 같이 똑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C가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어도 성립하고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분모가 같은 식이면 이것을 한꺼번에 통분을 해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쓰는데 보면 부호가 있죠. 부호를 여기다가 써줬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통분하는 문제입니다. 이 분모가 다를 때 통분하는 거죠.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그죠?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최소 공배수는 두 개를 곱해주면 되죠. 곱해서 BD가 되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분자 분모에 각각 BD가 되기 위해서 같은 식을 곱해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B에서는 BD가 되기 위해서는 D를 곱해줘야 되겠죠. 분자 분모에 D를 곱해줘야 되고, 자, D에서는 B를 곱해줘야 된다. B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그대로 성립하죠. 그래서 분모를 이제 BD로 써주고 분자를 더하기 형태로 이와 같이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뺄셈이죠. 뺄셈도 역시 마찬가지죠. 먼저 분모를 같은 걸로 바꿔줍니다. 분모를 이제 통분하는 거죠. 통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B가 있는 쪽에서는 D를 곱해줘서 분자 분모에 곱해줘서 BD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D가 있는 분모가 D인 곳에서는 분자 분모에 이것이 B를 곱해주면 BD가 되니까 이렇게 곱해주고 분자를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곱셈일 때는 그냥 분모끼리 곱해서 분모에 쓰고 분자끼리 곱해서 분자에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칠 수 있죠. 곱셈으로 고치는 방법은 요것을 역수취해 줍니다. 역수취해 주고 곱셈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이제 번분수인데요. 번분수라는 것은 여기에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모에도 이제 분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분모에도 분수가 들어가고 또 분자에도 분수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번분수, 그러니까 번수가 번갈아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것은 분자는 분수로 되어 있죠. 그런데 분수식으로 되어 있고요. 분모는 다항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수꼴로 고치면 1분의 이렇게 하면 되죠. 1분의 c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이것을 이 분자를 그대로 써주고 이것을 나눗셈으로 표현해 줍니다. 나눗셈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나눗셈을 이제 곱셈으로 고치면 이것을 역수 취해줬죠. 역수 취해줘서 고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이 결과를 얻습니다. 자, 얻어진 결과를 보면 요 번분수의 아랫부분을 써서 분모에 쓰고 바깥 부분을 곱해서 분자에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이제 아랫부분을 보면 분모는 분수식인데 분자는 분수식이 아니죠. 다항식입니다.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A 쓰고 이 분수에 대한 것을 나눗셈으로 표현했죠. 나눗셈으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나눗셈을 다시 곱셈으로 표현합니다.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역수를 취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A는 1분의 A죠. 이렇게 되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쓰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는 1분의 A이기 때문에 여기 안부분을 곱해서 분자에 써줘야 되죠. 분모에 써줘야 되죠. 분모에 써주고, 자, 이게 좀 계산이 잘못됐는데요. 어디에서 잘못됐을까요? 여기서 잘못됐네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BC 그렇게 하면 B분의 AC 이렇게 되죠. 여기에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안 부분을 곱해서 B가 되고 그 다음에 바깥 부분을 곱해서 이 분자에 써주면 되죠. AC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분모에 각각 다 분수식으로 들어있죠. 자, 이것을 이 나눗셈을 요 두 개의 나눗셈을 분수를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써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꿨습니다. 요 역수를 취해줬죠. 역수를 취해서 바꿔줬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써주면 됩니다. 자,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이제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BC 공식화하는 거죠. BC를 곱해서 안쪽을 곱해서 분모에 써주고 바깥쪽을 곱해서 분자에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공식화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분수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분수식을 좀 간단히 하는 연산하는 그러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수식에다가 분자 분모의 같은 식을 곱해도 성립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곱했고요.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짧은 거를 앞에 써줍니다. 이렇게 보기가 좋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분수식에서는 분자 분모에 각각 x라는 식으로 나눴습니다. 나눠도 역시 성립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누면 1이 되고 분자는 차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x 삼성은 x 곱하기 x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나누기는 이제 밑으로 분수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두 개만 나왔습니다. x 자승이 되죠. 그래서 x 자승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식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약분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분자 분모에 공통된 항이 있죠. 공통된 항이 고부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분자 분모에 각각 x 플러스 1을 나눴습니다. 나눠주게 되면 여기 없어지죠? 요거 없어지고요. 없어져서 이와 같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분하는 원리는 결국 분수식의 성질에서 분자 분모에 같은 식을 나눠줘도 성립한다. 이것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는 분자 분모에 같은 식을 빼줬어요. 이것은 성립하지 않죠.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계산을 이제 쭉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전개해서 전개하고 여기 전개하면 계속 x 전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4일 리는 없죠. 그렇죠? 이것이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같은 식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분수식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이것은 분수의 덧셈 뺄셈하고 유사합니다. 통분을 해서,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를 갖게 한다는 뜻이죠. 통분을 해서 연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 먼저 첫 번째 예를 볼까요? 자, 이와 같은 예가 있을 때, 자, 이것을 통분해야죠. 이것도 통분하려면 1은 분자 분모에 각각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서 1은 1분의 1이니까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해주면 이와 같이 되죠. 그러면 이제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를 하나로 쓸 수가 있고 분자끼리 계산해 주면 되죠. 계산하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빼기일 때는, 뺄셈일 때는 역시 이를 이와 같이 통분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x 플러스 1을 해줬고요. 곱해줬고 그 다음에 분모를 같게 이렇게 써주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단히 됐고요. 세 번째 요 식은, 자, 이것을 통분하는 방법은 요 식과 요 식이 다르죠. 그렇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분해 줘야 되는데 최소 공배수를 최소 공배수가 되는 그런 식을 구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두 개가 어떤 겹치는 부분이 없죠.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이것을 두 개를 곱해주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죠. 곱해주는 형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면 되는 거죠. 그대로. 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분수에서는 분모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분모와 분자의 그 비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바꿔주는 거죠. 이와 같이 여기에다가 x-1을 분자 분모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뒷식에는 분자 분모에 각각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면 분모가 통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다 이제 계산해주고 요거를 여기다 써주는 거죠. 요 부호가 이제 여기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계산하면 2x-1이 되고 분모는 이와 같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식에서는 이제 분모를 보시면 분모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최소 공배식이 되겠죠. 여기서는. 자, x하고 x-2하고 x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두 식의 최소 공배식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 공배식은 자, 같은 부분은 하나만 쓴다 그랬죠.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다 써주죠. 이게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죠. 식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돼서 이렇게 한꺼번에 통보를 하는데, 자, 앞의 식에서는 최소 공배 분모가 이미 이제 최소 공배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굳이 분자 분모에 각각 어떤 수로 식을 곱할 필요는 없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요게 되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에 각각 x-2를 곱해줘야 됩니다. 곱해주면 분모가 같은 걸로 통분되겠죠. 자, 그렇게 곱해주고요. 자, 한꺼번에 써줬죠. 한꺼번에 써주고 1에다가 빼기하고 그럼 요거를 써줬죠.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됐죠.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이것을 뒤에 걸 계산했죠. 뒤에 거 마이너스 x-2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x-2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죠. 그렇죠?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됐고, 요거를 1을 더해 주니까 이와 같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통분을 해서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분수식의 연산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다음 유리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분수식의 이게 덧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분모를 통분해 줘야 되는데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예요. 두 개의 최소 공배식을 구하는 건데 같은 거는 한 번만 써주고, 그렇죠? 같은 거는 한 번만 써주고 다른 거는 다 써주고, 그렇죠? 곱의 형태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최소 공배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첫 번째 식에서는 첫 번째 요 분수식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려면 분자 분모에 x 플러스 2를 곱해줘야죠. 곱해줘서 이와 같이 됐습니다. 각각 곱해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모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따로 곱해줄 필요가 없죠. 이것을 분모를 한꺼번에 쓰고 이 x 플러스 2하고 플러스 2를 넣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죠. 자, 두 번째 식은 번분수꼴에 되어 있죠. 번분수꼴이죠. 이게 분자고요. 이게 분자고 이게 분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분자 분모를 먼저 통분해서 분수식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분자를 먼저 볼까요? 분자는 이게 최소 공배식은 어떻게 될까요? 요 두 개의 최소 공배식은 요게 되겠죠. 요게 됩니다. 자, 요게 되는데 앞의 식으로부터는 요게 되기 위해서는 1 플러스 x를 곱해줬죠. 1 플러스 x를 분자 분모에 곱해줬고 자, 뒷식에서는 1 플러스 x에다가 1 마이너스 x를 곱해줬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해줬습니다. 두 개를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해주면 통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통분을 해서 썼습니다. 분자끼리 이제 계산한 거죠. 이렇게 써줬죠. 그대로 요거 플러스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면 2가 남게 되고요. 자, 분모를 보면 분모도 이제 같은 분모가 같죠, 그죠? 이와 같이 분자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만 여기면 다르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구했고 요 두 식의 최소 공배수는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앞식에서 분자 분모에 각각 1 플러스 x를 곱해줬습니다. 1 플러스 x를 각각 곱해줬죠. 이렇게 분자 분모에 곱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요 식에다가 1 마이너스 x를 곱해줬죠. 1 마이너스 x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통분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1 플러스 x 여기 써주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역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에 1 마이너스 x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부터 1이 없어지고 x, 2x가 되죠. 그래서 2x가 됐습니다. 자, 이것을 또 계산하는 방법은 자, 요게 분자죠. 요게 분자를 여기다 써줬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누기죠. 나누기니까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쳤습니다. 곱하기로 고치면 이것을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역수를 취해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자 분모가 약분이 일어나고 여기 2도 약분이 되죠. 그래서 x분의 1로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분수식을 연산하는 응용인데요. 자, 다음 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아야죠. 같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같을까요? 자, 여기 왼쪽의 분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통분할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분을 해 줍니다. 오른쪽을 통분해 주면 이 최소 공배수 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에 x 플러스 1을 곱해 줍니다. x 플러스 1을 곱해서 분모가 됐고 분자도 이렇게 곱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요 식에서는 x-1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통분이 일어납니다. 통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x-1을 분자에도 곱하고 분모에도 곱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썼고요. 자, 요걸 계산 전개하는 거죠. 요걸 전개하면 ax 플러스 a가 되죠. 두 번째 여기를 전개하면 b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자, 동료한끼리 모읍니다. 동료한끼리 모으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죠. 인수분해 했죠. x를 묶어냈습니다. 그죠? 인수분해 했고, 그 다음에 a와 b, a-b를 여기다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뭐가 다른가요? 분모는 같고요. 분모는 이제 같게 했고 분자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x항의 개수가 왼쪽은 x항의 개수가 0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개수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는 0이어야 되고, 그렇죠? 0이어야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a 마이너스 b는 이게 2잖아요. 그러니까 2가 돼야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항상 성립하죠. 그렇죠? a 플러스 b가 0이니까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고, a 마이너스 b가 2가 되면 자, 이게 같게 되는 거죠. 왼쪽이랑 똑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두 개의 미지수가 들어간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미지수가 두 개이면 방정식이 두 개이면 이 방정식은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식의 a는 b 마이너스 b 형태로 했죠. 자, 이 식으로부터 a는 마이너스 b, 그러니까 b를 이항했죠. 이쪽으로 이항한 그런 형태로 됐죠. 자, 이렇게 한 후에 요 a 대신에 요 두 번째 식에다가 a 대신에 요거를 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 마이너스 b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했죠. b가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는 b가 구해졌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넣으면 a는 1이 됩니다. 그래서 a, b를 구해서 쓰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항상 성립하죠. 이것을 통분해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분수식과 분수식의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